지난 7월 지역 병원에서 증상이 악화돼 제주대병원으로 옮긴 환자가 응급실 입구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이 중증 환자 병상과 전문 의료 인력 부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며 서귀포 의료원에 입원하던 60살 유모 씨가 증상 악화로 제주대병원 응급실로 옮긴 것은 지난 7월 12일. 하지만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1시간 넘게 접수실에서 대기를 하다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실 병상이 부족했다는 게 제주대병원 측의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심정지 오고 목숨이 가니까 그때 심폐소생술 하면 뭐합니까? 그때 심폐소생술 한다고 그 사람 살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선 제주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부터 지적됐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전문 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비율은 52.9%로 전국 평균보다 5.8%포인트 높고 서울에 비해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진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재입원율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심혈관 뇌질환을 중심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전문의와 병상이 부족하지만 지리적 특성상 상급 병원으로 옮기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결국 지역 내 의료 수준을 올리고 인프라를 늘려야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생 빈도가 많고 그리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 질환과 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확보와 그리고 이런 진료가 가능한 중환자실 등의 진료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연구 결과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상주할 경우 환자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환자 사망률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시에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과 의료 관련 감염률 등 환자 중심의 지표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하기가 쉽고 응급 환자 발생 시 맞춤형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기관 간 환자를 옮길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응급의료 지원단 설치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무덤 앞에 세우는 작은 성물인 제주 동자석은 이 돌 하르방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석조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떠난 자와 산 자를 함께 위로하는 제주의 동자석과 이 강원도 영월의 나한상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봉긋 솟은 오름. 풀과 나무 사이에 키 작은 돌사람, 동자석이 모여섰습니다. 공손하게 모은 두 손에 술잔을 쥔 동자석은 무덤의 고인을 향해 말없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 붓과 또 다른 한 손에 먹을 잡은 동자석과 양손에 벼루를 들고 나란히 선 동자석은 고인의 말을 받들며 학업에 정진하겠다는 후손들의 뜻을 품었습니다. 제주 동자석 건너편에는 검은 현무암에 대비되는 빛깔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나한상이 마주보고 섰습니다. 1m가량의 동자석보다 더 작은 크기의 나한상은 저마다 다른 옷에 제각각 특색 있는 자세로 은은하게 미소 띤 얼굴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미소가 굉장히 자애롭고 그 미소를 보니까 굉장히 지친 일상이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17세기부터 20세기의 제주 동자석 35점과 지난 2001년 강원도 영월 창녕사터에서 출토된 500 나한상 가운데 32점이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영월의 나한상이 바다 건너 제주에서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립제주박물관이 국립춘천박물관의 협조로 기획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오름과 풀숲의 향을 함께 담아 마치 자연 속에서 관람하는 기분이 들도록 연출됐습니다. 서로 통하는 돌사람을 한자리에서 봄으로 해서 제주다운 어떤 풍경 속에서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소리와 향 그리고 전시실 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떠난 이와 산 사람을 함께 위로하는 제주 동자석과 영월 나한상을 통해 삶과 죽음에 관한 위로와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내년 2월 18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제주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억새가 피어나기 시작한 오름과 들판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말 휴일 날씨를 정의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푸른 들판이었던 여름을 지나 어느새 풍경도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핑크뮬리가 은은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분홍 쥐꼬리새, 분홍 억새라고 불리는 핑크뮬리는 여름철 푸른빛이었다가 이맘때 가을이 되면 분홍이나 자줏빛으로 물드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가을이 진짜 가까이 온 것 같고 날씨가 좀 흐렸었는데 다시 좋아져가지고 기분도 좋고 가족들이 다 여기 와서 사진도 예쁘게 찍고 제주도 온 보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벌써 10월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정이 왔네요. 이곳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오름 곳곳에는 은빛 억새가 피어나며 제주의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바람결에 억새와 핑크뮬리가 일렁일 때마다 이 분홍빛 물결이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선선해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지만 제주도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양이 적어서 야외 활동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일요일에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17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23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9도 내외로 커서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주 해상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3m까지 높게 일겠고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갯바위 낚시객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총사업비 6조 6,700억 원에 대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된 173억 원을 활용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절차가 쟁점이 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통과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라남도 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웅비아라 전남의 땅올림이라는 주제로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개회식이 개최됐는데 제주 선수단은 역대 가장 많은 781명이 참가해 38개 종목에서 90개 이상의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대회 첫날 제주도는 레슬링과 자전거에서 은메달 각각 1개씩 따냈고 유도에서 동메달 2개 등 모두 4개의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NLCS 제주의 매각 입찰에 복수의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JDC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NLCS 제주의 운영권과 부동산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방침에 따른 것인데 JDC는 연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범법 행위로 입건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청 소속 모 경정이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그 제자로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